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네, 더워도 벌써부터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우주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DJ 보름이에요. 방금 겸손에 대한 한 노래 가사를 읊어드렸는데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직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우주새의 에너지 윤입니다. 네. 겸손에 대한 오프닝 멘트가 있었는데, 겸손하려면 정말 많이 공부도 해야 하는 거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겸손은 나를 얼마만큼 드러내느냐, 또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의 드러남을 보고 어머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나의 드러남을 뭐 격려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이죠, 겸손. 네. 맞아요. 수선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 저도 에너지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앞서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요. 네, 맞아요. 좋은 제가 말씀이시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말수가 원래 적은 아이였어요. 오 마이 갓.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남들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게 되면서 말이 많아지니까 좀 교만해졌어요. 제 스스로 느낄 때. 그래서 20대 때 겸손해지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는데 30대를 보낼 때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웠지만 이제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일은 줄었지만 남을 나보다 높여주기에는 좀 아직 먼 것 같아요. 침묵하는 것도요. 입이 방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에 겸자를 넣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결국에는 한글 이름을 지었지만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제 혼났잖아요. 아버지가 네. 참외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어른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참외를 엄청 큰 한 박스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네 지금 물어보니까 뭐 2주 만에 다 먹었는데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저 말고는. 근데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음부터는 그냥 한 봉지 사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사줬으면 너무 많다고 말하지 말고 옆집에도 나눠주고 앞집에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걸 혼자 다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맞다. 내가 왜 그 생각 안 했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먼 거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자기 성찰을 이렇게 오프닝 때부터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르님이 평상시에도 많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오늘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밥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도 밥 먹을 시간이 똑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까지 생각했다는 게 좀 감동이었거든요. 지금 손가락 하트 날리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도 다르고 경험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뭐가 노력하면서 산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거 한마디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난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게 분명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텐데 이것들이 알고 보면 내가 내 모습에서 인정하기 싫은 나의 단점일 수 있대요. 그게 보이니까 이제 싫은 거고.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관계, 뭐 지인이나 친구, 형, 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식한테 보이면 더 화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단점이 자식에게 있다면. 겸손이라는 주제를 받고 제가 이 생각까지 어제 새벽에 들어서 더 깊은 성찰을 하셨는데요? 나보다? 하고 싶었습니다. 네, 수정아님. 정말 그래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어른스러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많은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첫 곡 듣고 옵시다.
오늘 첫 노래는 뭔가요? 아마 이 노래 듣고 나시면 아마 행복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요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죠? 드라마 나쁜 엄마 아세요? 거기 네. 나왔죠. 극 중에 나쁜 엄마로 불리던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전화 벨소리로 해놓은 그런 노래였어요. 계속 들으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은 주문 같은 노래인데 그 마지막에 엄마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데 진짜 아들은 슬퍼서 알고 울고 있었는데 벨소리에서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벨소리를 듣고 나서 그 노래를 따라서 울면서 부르는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듣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요즘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던 드라마인데 엄마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고 장면에서 저 진짜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나들이 아이고 했었죠. 그 드라마 내내 그냥 오열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너무너무 숨어 있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저 거기밖에 몰라요. 나는 거기 행복합니다. 그 두 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나는 행복합니다. 좋다. 네, 맞아요. 처음엔 저는 이 드라마 제목이 나쁜 엄마길래 제목처럼 진짜 극중 엄마가 맞아요. 나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들을 아주 독하게 키우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배부르면 공부를 못 하니까 그만 먹으라고 밥도 조금만 먹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점점 진짜 훌륭한 엄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처음에 했던 그 오해 덕분에 이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옛날부터 재미있는 드라마 시작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고구마나 옥수수, 과일 먹으면서 도란도란 봤었지요. 네, 맞아요. 그랬죠.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보고 싶은 프로를 선택해서 보는 시대이긴 하지만 가끔 옛날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 혹시 있어요? 저희 집은 TV를 평일에는 연결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우리 애들보다 늦게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저희 아들이 몰래 켜놓고 아침부터 TV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TV를 보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절제하는 게 좀 잘 안 돼서 끄라고 했을 때 바로 안 끄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에 딱 연결해줘요. 셋탑박스를. 그러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시작으로 낭만닥터 김사부 3를 아이들하고 즐겨보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주말 연속극 진짜가 나타났다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진행이 너무 느리니까 사실 보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좋아요. 주말 연속극을. 그 신사와 아가씨 그때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노래도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가씨. 그래서 다 같이 근데 TV 하나에 똑같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은 초등 저학년이지만 중학생쯤 되면은 왠지 TV를 같이 안 보게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유, 재밌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랑 같이 TV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저도 곧 그럴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소소한 행복 있죠. 소확행. 행복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밤 늦게 저녁 다 먹여놓고 이제 다 씻겨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씻겨놓으면 보통 재우지 않아요? 씻고 저녁 먹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반딧불이를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딧불이를 하는 게 아니죠. 반딧불을 볼수 있다고 구룡마을 대나무 숲에 가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정말 즉흥적으로 갑자기. 얘들아 얇은 바람막이 어딨니? 슬리퍼 신어 가자. 장기 하나 챙기고 혹시 몰라 애들 물 챙기고 이제 그러고 출발을 했어요. 산길 시골길 달렸는데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입구까지 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너무 깜깜하죠? 너무 깜깜한 거예요. 못 들어가겠는 거 남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감했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아무 정보도 없이 셋이서 그냥 우리 야간 드라이브 했다 이러면서 그냥 집에 와서 치카치카하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처음이라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익산에 온 지 지금 3년 됐는데 저 3년 전에 익산에 처음 막 왔을 때
이번 여름 휴가는 무주로 가야겠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시원한 동네가 무주잖아요. 무주 진안 장수. 근데 거리를 보니까 무주를 가나 진안을 가나 장수를 가나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주를 가자. 그렇게 갔는데 근데 무주에 반딧불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주로 저 미리 돈 내고 예약했어요. 우리 애들 셋하고 저하고 넷이 이렇게 반딧불이 보러 갔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걸었다고 애들이 투덜투덜 했어요. 엄마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관광버스를 타고 설명을 듣고 한참을 달리고 내려서 또 한참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어느 진짜 산골짜기로. 근데 애들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때 캄캄하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가고 막 이렇게 했었고 근데 막상 반딧불이는 10마리도 못 보고 돌아왔어요. 고생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익산에 반딧불이가 그냥 출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시기를 놓쳐서 못 봤고 이번에 이제 맘카페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딧불이 보고 왔다, 나타난다, 뭐 사진 기사가 정말 많다. 그 얘기를 듣고 애들한테 제가 미리 단도리를 시켰어요. 얘들아 무서울 거야. 기억나지? 작년에 그때 무서웠잖아. 무서울 거야. 그렇다고 불빛을 켜면 안 돼. 휴대폰 손전등 플래시 켜면은 반딧불이가 불빛을 내던 거를 안 낼 거야.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숨을 거야. 그럼 우리는 반딧불 못 보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여도 그냥 떠듬떠듬 손 잡고 가자. 그리고 옆 동네 사는 우리 애들 학교 친구들 애 3명 있는 집이 있어요. 외국 다문화 가정. 그 아이들 2명 불러다가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한번 무주에서 반딧불을 본 적이 있잖아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봤어요. 근데 애들이 저는 솔직히 저기 안에까지 들어갔다 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입구 들어가자마자 반딧불이가 바로 보였거든요. 3마리가 바로 눈앞에서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반딧불이가 그냥 잘 날아다니더라고요. 저 멀리 2마리가 있었고 여기서 한 50m만 더 들어가면 더 많이 보겠다. 진짜 10마리 넘게 보겠다 했는데 애들이 무섭다고 이제 그만 가자고. 네, 생각보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어땠어? 무서워. 이제 그 친구들도 물어봤더니 너무 신비로웠어요.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반딧불이가 불빛을 내다가 불빛을 안 내고 이렇게 있는 모습도 애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잠깐의 행복이었는데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 다시 남편이랑 같이 도전할 거예요. 그래요. 목이 많이 나오면 못 가요 이제. 그래요. 지금은 아스팔트로 많이 포장된 도로가 많이 생겨서 오솔길 걸을 일이 많이 없는데 그런 곳을 걸으면 시골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네요. 반딧불이보다는 우리 세대는 개똥벌레라는 말이 불렀었어요. 개똥벌레 맞죠? 예, 개똥벌레가 많던데 지금 저는 다른 벌레인 줄 알았어요. 개똥벌레하고 반딧불이하고. 예. 근데 대나무 숲 하면은 여름 생각나지 않으세요? 담양의 중록원 아시죠? 대나무 숲이 시원하잖아요. 아까 그 반딧불이가 많이 나온다는 그 곳이 대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꼭 반딧불이 보러 밤에만 안 가도 되고 낮에 시원할 때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둘레가 미르스랑 연결돼 있어요. 서동공화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가면 전북과학고랑 미륵산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서동공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손잡고 애들하고 서동공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지금 알았네요. 저만 그런가요? 우주사 청취자 여러분? 개똥벌레랑 반딧불이 똑같은 거랍니다. 네. 저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이 세대 저 세대 다 봤죠. 호루님도 알고 계셨죠? 저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무주 반딧불이 그때 갔을 때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네. 개똥벌레랑 그리고 반딧불은 기억하세요. 6월은 네. 반딧불이가 나오는 달입니다. 네. 그리고 6월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특별한 달인데요. 바로 제 쌍둥이 딸들의 생일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는 달이에요. 축하해요. 제가 음력으로 단오날 결혼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해줬었는데 저희 집이 시골집이잖아요. 마당에 수영장 펴놓고 아이들을 초대해서 물놀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케이크 불고 그다음에 치킨 시키고 떡볶이는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그랬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대하는 첫 생일 파티에서 엄청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꼭 선물을 받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냥 생일 파티를 해서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를 많이 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쭐했던 것 같아요. 애들 어깨가 으쓱으쓱. 그리고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 집 마당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펼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우리 동네 공원에서 하자. 공원에 킥보드나 이런 거 갖고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하자. 거기에서 텐트를 펴고 치킨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놀았어요. 진짜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데요? 그리고 마당이 있어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집으로 초대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층간소음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이번에 1학년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일 파티를 사실은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6월 말에 이제 생일이라서 그 키즈 카페 대관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아요. 우리끼리 거기? 우리끼리를 엄청 많이 갔었어요. 저도 되게 초대를 많이 받아서. 근데 많이 가서 이제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했는데 대관이 일단 돼요? 영등동에 다른 데가 새로 생겼어요.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관을 예약을 일단 해놔가지고 저 후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친구들 초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줄까 준비 중인데 신경 쓸 게 많네요, 되게. 우리 수선아님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일 어떻게 챙겨주셨어요? 혹시 기억나는 생일? 세대 차이가 나네요. 네. 저도 생일 때면은 꼭 저하고 친한 친구들 이제 초대해서 같이 빵 먹으며 그냥 그때는 또 라면이 최고였잖아요. 라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라면 이제 또 양념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먹고 그렇게 어울려서 놀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선물은 지들이 이제 뭐가 갖고 싶다고 해요. 미리 뭐 갖고 싶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갖고 싶다고 얘기를 딱 하고. 장난감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애가. 그래서 참 생활에 맞지 않는 장난감도 많이 사주었죠. 엄마의 생활에 맞지 않는 장난감이 뭘까요? 사랑이야,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맞지 않게. 아, 좀 비싼 거. 생일날에는 뭐 한 번 정도 맞아. 그렇게 하면 맞아. 되죠. 우리 엄마는요, 제 생일을 정말 많이 까먹으셨어요. 아.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달려보면서, 일주일 뒤면은 바쁘셔서. 생일이네. 엄마 알고 있을게 해놓고서 막상 당일 돼서는 까맣게 해지셔가지고, 제가 미역국이 아닌 콩나물국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쁘셨나 보구나. 바쁘셔가지고. 제 생일이 첫 해가 시작하고 제일 처음 오는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일이 이제 저까지는 음력으로 세요. 제 생일이 음력으로 2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 양력으로는 4월 초잖아요. 그러면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신학기라서 친구들도 많지 않고 생일 파티를 한두 번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제가 엄마를 쫄라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소심하게 딱 2명만 초대했어요. 근데 그 2명이 온 걸로도 전 되게 기뻤어요. 그쵸. 네, 뭐 그때 당시에 생일 선물이 연필 뭐 한 2자루, 맞아. 노트 한 권. 근데 그 선물 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첫 생일 파티는 뭐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기억에 남는 제가 기억이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는 저도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격이 내향적이었다고 외향적으로 확 변했던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반 친구들 다 초대했어요 집에. 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교자상 다 나오고 와. 그래서 막 음식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케이크 불고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 찍어주신 거 아버지가. 그 전에는 생일 파티 안 했어요. 친구들 초대 안 했어요. 했죠. 그때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때가 반 친구들을 다 초대했던 그. 오.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 진짜 힘드셨겠다. 왜냐면 지금 내가 해주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언제 그러니까, 생각나세요? 우리 수선아님. 제 생일 파티 중에 기억나는 건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이제 지들 둘이 용돈 모아서 엄마 뭐 가지고 싶어 하면 사주는 거였고 또 그 나중에 조금 화려하다고 할까? 그건 딸이 결혼했을 때 딸이 10월에 결혼했는데 저는 4월이 생일이니까 그 다음에 4월이. 예. 그때 이제 사위가 생일을 챙겨줬어요? 예 화려하게 차려주더라고요. 화려하게 어떻게? 어떻게? 막 케이크도 사고, 그냥 뭐라고 말할까. 요즘 생일 잔치처럼 그냥. 뭐가 많았어. 꾸며주는 예, 것도 있고. 예, 꾸며주는 것도 있고, 딸이 이제 미리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딸 키우는 재미였나? 사회를 달든 덕이죠, 뭐. 네.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 있으세요? 선물? 생일 선물로 받았거나 내가 누구한테 주거나 생각나는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은 내가 이제 결혼할 때, 딸 결혼할 때, 좀 부족해서 사이를 목걸이만 해줬어요. 한 양짜리. 네. 근데, 추가 이제 그 다음에 유행이더라고요, 또. 추요? 돼지처럼 이렇게. 저기 펜던트 다는 거? 그래서 사이 생일 때 그거 하나 해줬고, 좋아하더라고요. 금이잖아요. 또 새 돈.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나 몇 월 며칠 생일이야 라고 말을 한 첫 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랬더니 고래밥을 과자 고래밥 아시죠? 그걸 매점에서 사서 포장을 해가지고 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친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막 친하기 시작해서 막 친해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쑥스러웠거든요. 사실 그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근데 한번 말해보고 싶어서 말을 했고 솔직히 챙겨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해까지는 제가 음력으로 생일을 보냈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해마다 내 생일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달력이 나오면. 그래서 엄마한테 딱 말하고 나 이제부터 밖에서는 양력으로 할 거라고. 그래서 양력으로 양력 생일로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키니까 편하더라고요. 지금 친정에서도 제가 결혼할 때부터인가 양력으로 해주고 계세요. 친정에서도.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까먹으세요. 그리고 생일 선물은 남편이랑 연애할 때였어요. 28살 때 생일 선물로 브랜드 지갑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기념일도 하나도 안 챙기고 생일이어도 뭐 특별히 뭐 없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해에 그 화이트데이 때 있죠. 사탕으로 꽃 이렇게 만들어서 비누꽃 만들어서 하는 꽃다발 그걸 사주질 않나? 생일이라고 갑자기 그 브랜드 지갑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사주질 않나? 그러면서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싼 거 사줬다고. 되게 이상했는데 우리가 그때 못 헤어져서 계속 만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은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나랑 결혼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비싼 선물을 사주고 좋은 선물을 이제 사줬던 거죠. 아무튼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 하니까 성인이 돼서 저도 지금의 남편이 연애할 때 제가 그 선배 자취방 다 같이 있었던 거기서 우연히 드립커피 세트를 처음 본 날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본 순간 제가 너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고 약간 있어 보이고 그렇게 커피콩을 믹스커피가 아니고 커피를 꼭 갈고 이렇게 쪼쪼쪼쪼 따라다니는 그게 너무 로맨틱해 보였어. 정말. 근데 그 다음에 제 생일날 진짜 깜짝 선물로 그거를 풀세트로 사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깜짝 선물이네. 너무 깜짝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좋아했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얘한테 뭘 주면 좋아할까?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뭐 그 뒤로 뭐 없네요. 네. 아무튼, 네. 추억의 노래 이번에 좀 듣고 오실게요. 아까 얘기 나눴죠. 우리 반딧불이, 개똥벌레. 자, 권진원이 부릅니다. 개똥벌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추억의 노래 권진원의 개똥벌레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응원가로 부르자고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율동도 있어요. 율동. 우리 울겨봐도 있어요. 아무튼 그게 똑같을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유행이었나봐요. 선생님들 사이에. 그리고 익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체로 익산에 갈 곳이 정말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 지역에 8년을 살다 온 저로서는 다시 익산이 새로 보인다고 할까요? 많이 좋아졌다는 감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갈 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요? 저도 익산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어린이날이나 애들 놀러 갈 때면은 원대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잔디꽃 얼마나 예뻐. 원대 그 5월달 어린이날에 가면은 진달래가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펴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또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원대 안에.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동항보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뭐 했나 이렇게 뭐 애들이 던지게 하면은 동전 던지기? 아니 장난감으로 던지게 해가지고 맞추면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상금을 받아요? 네. 그거 받기도 하고 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지들 나를 데리고 다니래요. 익산하면은 많이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익산하면 떠오르는 거 보석, 미륵사지. 그다음에 미륵사지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미륵사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국립 익산 박물관도 생겼고요. 요즘 토요일마다 거기서 공연이 있다네요. 이번 주말에는 재즈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들었고요. 익산 박물관 앞이 넓고 큰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알죠, 알죠. 그 계단이 객석이에요. 그리고 그 계단에다가 색깔별로 예쁘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파라솔이 펴놨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공연을 볼 수가 있대요. 오후 2시부터. 그늘진 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좀 거리는 되지만. 제가 거기 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그 모래 모래놀이 저 같은 거요? 예, 모래로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모래로 쓰고 어쩌고 저를 어떻게 하는 거지 했더니 그걸 배우러 좀 다녔어요. 근데 거기가 그 계단이 저기구나. 네, 관람석이구나. 그렇게 되게 모래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부주도 넓고 해서 애들 뛰어놀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도 저도 잠깐 다녀와 봤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진짜. 프로그램도 한 번씩 해주는 것 같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곳 더 알려드릴게요. 전국 유일이래요. 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근데 안 처음 가봤어요. 들어보셨대. 안 가봤어요. 저도 들어만 보고 안 가보고 있다가 글로벌 문화관? 네, 결혼 이민자라고 하죠.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에게 시집을 많이 오잖아요.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단체 예약만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었던 건데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주말에는 그냥 가도 된대요. 그래서 단체 예약 같은 게 평일에 12월까지 예약이 다 꽉 찼다고 하고요. 2,000명이나 예약을 해놨대요. 지금 벌써. 다른 지역에서 정말 많이 온대요. 경기도에서도 많이 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예약 없이 가도 되고요. 특히 토요일이 더 좋대요. 왜냐하면 일요일에는 당직자만 근무하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면 좀 넉넉하게 설명도 많이 듣고 아무튼 무료로 세계 악기 체험, 놀이 체험, 의상도 입어볼 수 있고요. 1층에는 태국 음식점, 중국 음식점 있어요. 근데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 짬뽕은 안 판대요. 다른 그 일반 중국 요리 있잖아요. 그런 거 판대요. 우리가 일반 중화요리집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그 옆에는 필리핀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대요. 그래서 태국 음식점인가는 장사가 잘 돼서 조만간 독립한다네요.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조국 음식이 그리워서 오는 그 다른 외국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호기심으로 먹어보고 싶거든요. 태국 음식이랑.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식당 운영하는 시간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대요. 이거 프랭카드 붙어 있어도 저게 뭐지? 뭐 하는 거지? 했더니 그런 곳이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니까 꼭 가봐야 되겠다. 네, 무슨 요리 교실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서울에만 지금 나는 세계 일주는 못하니까 서울에 어느 거리 가면은 세계 음식이 쫙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들 보고 언제 나 세계는 이제 못하니까 그 음식점이라도 한번 나 구경시켜주라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되겠네요. 익산에 있으면은 네, 맞아요. 거기 익산역 앞쪽에 그 시장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교복점들 있잖아요. 네. 거기 위로 좀만 올라가시면 있어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데 안전상 너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서 3층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옥상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은 도시 글램핑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대요. 옥상에서. 가족 단위로 초청해서 게임도 하고요.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요.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한대요. 그 왔던 사람이 또 신청하고.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양궁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네, 맞아요. 제가 요즘 원광보건대학에서 여성자치대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세요. 아니, 이건 진짜. 어차피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체로 갔었고 자개공예 들어보셨어요? 네, 자개농 옛날에 들어봤어요. 유행이었잖아요. 80년대 후반에는 집에 자개농 다 하나씩 있었을걸요? 그치. 네. 그걸로 좀 이렇게 그립톡같이 조그만한 거 만드는 거 했었고요. 제가 전통 의상 티베트 옷을 입었어요. 잘 어울렸고. 오, 예쁘겠다.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가발도 썼어요. 아 진짜요? 네,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 티베트가 좀 춥잖아요. 재밌게 고원이라. 다니시네. 조금 무거웠어요. 근데 엄청 아무튼 신기했어요. 한복을 입을 때는 또 다른 느낌? 아이들 옷도 그렇지. 있어요?
아이들 옷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익산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 체험 부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덥다고 불편하다고 금방 그런 것 벗더라고요.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글로벌 문화관에 가서 입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찍는 곳이 뒤에 그 베트남 배경, 뭐 태국 배경, 중국 배경 이렇게 배경 벽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신구랑 신발, 모자 다 있어요. 네. 막 목걸이 같은 거. 그러게. 오늘 여러분 반딧불이 나오는 구룡마을 대나무숲 그리고 익산 글로벌 문화관 새로운 발견 또 우리 보르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신 분들은 어서 고고고. 듣고 계시는 팟빵에서 우주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사연 접수할 수 있는 링크 주소 걸려 있어요. 간단하고 짧은 사연도 좋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연 있잖아요. 사연 진짜 짧게라도 좀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통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 거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사연 들어온 게 있는데 오늘은 소개를 안 해드리고 다음에 한 번에 소개해드리려고 소개를 안 했고요. 혹시 왜 내 사연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저희가 꼭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즐겁게 생일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더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노래 가호의 시작 띄워드리고 우주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엄마 편 여러분 편입니다.